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인 여자입니다. 며칠 전 저희 가족 사이에서 큰 소리가 몇 번 오고 갔는데 제가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한 분란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워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아오신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사남매입니다. 제 위로 오빠가 2명 있고 언니가 1명 있어요. 큰 오빠, 언니, 작은 오빠, 저. 이런 순서입니다. 큰 오빠는 저보다 12살이 많고 언니는 저보다 9살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죠. 아무래도 제가 막둥이로 태어나서 큰 오빠랑 언니가 저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어요. 큰 오빠는 자식을 1명 낳았고 언니는 자식을 2명 낳았습니다. 저에겐 친조카인 셈이죠. 그리고 큰 오빠랑 언니가 저를 정말 끔찍히 아끼다시피 해서 저도 언니랑 큰 오빠네 조카들을 보면 정말 너무 이뻐요. 진짜 조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조카들한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뻐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오빠는 딩크족입니다. 작은 오빠도 결혼을 했는데 미혼모랑 결혼을 했어요.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어렸던 시절에 사고쳐서 아이를 낳았는데 작은 새언니랑 태어난 아이를 두고 아이 아빠가 되는 사람은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작은 새언니가 정말 싹싹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모습에 작은 새언니에게 저희 작은 오빠가 반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빠 피는 섞이지 않은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오빠 피도 섞이지 않은 조카가 다른 조카들보다 더 좋을 리 없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만약 갓난아이이거나 조금이라도 어린 아동의 나이일 때 만나게 되었으면 아이였던 시절부터 봐서 정이라도 붙일 수 있을 텐데 클 만큼 다 크고 와서 정도 안 가요. 사실 새언니네 자식이지 저희 오빠의 자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작은 오빠가 어차피 사남매 중에서 큰 오빠랑 언니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기 하나 정도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딩크를 선언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새언니가 데려온 아이와 차별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거세게 반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정말 자상하신 아버지, 다정하신 어머니의 표본 같으신 분들이세요. 저희 사남매를 길러내면서도 큰 언성 한번 오가지 않으시고 가족끼리도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부모님이어서 저희 사남매 모두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다들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모님이 작은 오빠의 결혼은 반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뒷목 잡으시고 아빠도 고성을 지르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새언니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기울어서예요. 아이를 낳아서 책임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 보니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무시 못하고 모은 돈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친정에서 도움을 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작은 오빠가 떠안고 가겠다고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 부모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저희 사남매 중에서도 작은 오빠가 제일 얌전했고 부모님 말을 제일 잘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좀 제멋대로 살기도 했고, 그런데 큰 오빠는 장남이고 언니는 장녀이고 저는 막내라고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중간에서 치이면서도 항상 양보했던 사람도 작은 오빠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대견해 하시고 그러시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꼭 결혼하겠다고, 이제껏 원하는 대로 했으니 결혼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빌더라고요. 물론 작은 새언니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새언니도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호소했어요. 자기가 저희 오빠에 비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만큼 노력하겠다고.
절대 제가 낳아서 데려온 아이 문제로 시댁에 패 끼치는 일 없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몇 날 며칠씩 찾아와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부모님이 정말 어렵게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솔직히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결혼한 거죠.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작은 오빠에게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했을 때 전 작은 오빠 편을 들었어요. 아이가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하냐고. 오빠가 처음으로 하고 싶단 건데 하게 해주자고. 새언니 될 사람도 우리한테 저렇게 진심으로 호소하지 않냐고. 저 정도면 정말 둘이서 잘 살 거라고. 저도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 편을 들어줘가며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랬거든요. 작은 새언니가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 집안의 가정사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게 조카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조카들 말고 작은 새언니가 작은 오빠랑 결혼할 때 데려온 조카가요. 저도 조카들의 번호를 다 알고 있고 친조카들과는 연락을 종종 하지만 작은 오빠네 조카랑은 연락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게 선물을 사달라고 처음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넷 있는 조카 중에 작은 오빠네 조카가 제일 어려요. 그런데 제게 대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던 이야기라서 축하한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졸업 선물 겸 입학 선물로 제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전자제품을 사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돈 잘 벌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디자인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틈틈이 경력을 쌓아온 것도 있고 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삼기도 했고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많이 알려지게 되어서 외주도 정말 많이 들어와요. 밤낮이 자주 바뀌는 직업이어서 고강도지만 고강도인 만큼 수입도 짭짤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혹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주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걸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에서 제가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항상 입학 또는 졸업의 선물을 조카에게 늘 사다 주었고 당연히 작은 오빠네인 저 조카도 졸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선물을 하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선에서 브랜드 책가방 정도 수준을 생각했지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제품을 사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어린아이에게 거절의 의사를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못해서 아빠랑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일하는 중이라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돌려서 거절 의사를 밝혔더니 어린 것이 영악하게 저보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모는 저만 차별하시잖아요.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솔직히 차별하지 않았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하면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친조카와 남인 조카랑 어떻게 사랑의 크기가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오빠와 언니네 조카는 어렸을 적부터 거의 제가 기르다시피 했어요. 제가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한 뒤로 아이들도 종종 맡아주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친조카들도 절 너무 잘 따르고 있고요. 이번에 큰오빠네 조카가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좋은 학벌을 가지는 거죠. 그게 기특하기도 하고 큰오빠네 조카의 생일이 개강을 하게 되는 3월이기도 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아이패드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솔직히 서울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에 척하니 붙어서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저만 사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큰 오빠 조카가 기특하고 예뻐 죽겠다며 대학교 첫 등록금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내준다고 하기도 했고 그렇게 온 가족의 축하를 받았죠. 그런데 저한테 작은 새언니네 조카가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이제 고작 중학교 들어가는 애가 이제 신입생이 되는 조카랑 처지가 같나요?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고 저보고 큰 삼촌네 누나한테는 아이패드를 사줬으면서 왜 자긴 사주지 않는 거냐고
집단에는 논리적인 척을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서 댓글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답장을 보내지 않으니 고모도 제 말이 맞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라고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큰 고모네 형아랑 누나한테도 생일 선물로 비싼 거 사줘놓고 왜 저만 차별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언니네 조카는 둘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사실 큰오빠네 조카보다는 어리기도 하고 제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봐준 것은 실질적으로 언니네 조카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껌뻑 죽는 편이고 언니네 조카들도 저를 정말 잘 따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고 애기 같을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엄마랑 아빠를 기다렸던 적이 많아서 조카들이 저희 집 주소를 알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 생일이었는데 용돈 쥐꼬리만큼 받는 걸 1,000원, 2,000원씩 모아서 파리바게트에서 제일 큰 케이크를 사고 손편지를 정성스레 적어왔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특해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저한테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그 손편지가 훨씬 값졌기 때문에 그때도 조카 둘 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쯤 그때 나온 최신 휴대폰을 할부 없이 사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큰 오빠네 조카도 언니네 조카들도 저한테 정말 잘합니다. 자주 봐서 그런지 아직도 제게 뽀뽀해주고 애교 부리고 제 생일이 되면 손편지 써서 선물하고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서 절 차별한다고 하는데 그쯤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차별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못해준 거 아니냐 물으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좀 큰 상태에서 엄마 따라 재혼 가정의 아이가 된 만큼 저희 작은 오빠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을 만큼 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두 조카들에게 졸업 겸 입학 겸 생일 선물 겸 신년 선물이라며 장난스럽게 선물을 주고 있으니 옆에 와서 아,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왜 완전 미취학 아동들이 쓰는 화법 같은 거요. 제가 뭐 젤리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옆에 와서 맛있겠다. 나도 젤리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화법으로 그날 하루 종일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따로 줄 걸 너무 대놓고 줬나 싶기도 하고 저런 걸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게 될까 염려되어 그 아이의 것도 하나 주문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아무리 남에 가까운 조카라고 하지만 전 어른이고 상대는 어린아이인데 난 너 싫어. 넌 내 조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굳이 일부러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무기처럼 차별이란 말을 휘두르면서 저한테 나름 논리적인 척하면서 말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진짜 제 스스로도 내가 호구인가? 싶은 느낌도 들고 얼마나 어린애한테 얕잡아 보였으면 이런 대우를 받나 싶어서 늘상 웃어주고 겉으로는 똑같이 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만만히 보였나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카에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이패드든 아이폰이든 나는 그것들을 조카들에게 사줄 때 조카들의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사주었어. 그러니 네가 사달라고 한 것도 너희 아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됐어요. 안 사주셔도 돼요. 저는 그래도 곰을 많이 사랑해요. 엄마랑 아빠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조카의 그 카톡에는 일부러 답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작은 새언니와 오빠에게 셋이서만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했고 약속을 잡았어요. 처음엔 저도 넘겨볼까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제 인생에 반도 살지 못한 어린아이니까요. 그런데 버릇이 잘못 들까 염려되더군요. 저는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는 본 적이 있어도 그 사실을 무기 삼아 휘두르며 어른을 제어하려는 아이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날 밤
작은 오빠네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새언니와 오빠를 만났고 본론만 말하겠다고 얘기를 한 뒤 그냥 카카오톡을 켜서 조카와 낮에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어요. 오빠, 나 말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어. 새언니,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언니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민서를 차별했던 걸로 보였나요? 오빠랑 언니가 결혼할 때 민서 데려온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을 때도 저희 집에서 저만 언니 편 들었어요. 저만 민서 환영했고요. 그런데 제가 왜 민서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 제 눈에는 자신의 엄마가 한 이혼과 재혼을 통해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걸 무기 삼아 절 휘두르려는 것처럼 보여요. 언니, 저 정말 진심으로 기분 나빠요. 언니도 잘 아시잖아요. 큰오빠랑 언니네 조카한테 제가 왜 선물했는지. 그리고 민서가 제 조카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려요. 정말 고가의 물품이더라도 정말 민서에게 필요했던 물건이라면 전 기쁜 마음으로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맡겨놓은 물건을 요구하듯 제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라고 한참 어른인 제게 따지듯 물어보는 이 태도도 전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요. 솔직히 앞으로 민서 얼굴을 지금처럼 웃으면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언니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오빠까지 불러서 이 일 얘기하는 건 오빠가 민서의 아빠잖아. 책임지기로 했으니 부른 거야. 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민서가 아이패드 사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 오빠는 제 말에 사달라고 하긴 했지만 나랑 네 새언니가 거절했어. 이게 중학생 올라가는 애한테 아이패드는 너무 과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렇게 버릇없이 너한테 쪼르르 가서 이야기할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미안하다. 일단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나랑 네 새언니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들어갈래? 라고 대꾸했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전화했어. 내가 잘 알지. 네가 내 자식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나도 내 자식이 너한테 친조카가 아니라 네가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대해주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웠어. 오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혼과 재혼을 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아이에게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것 같아. 아픔을 무기로 쓰는 것처럼 보였다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 오늘 민서 아주 크게 혼이 났고 정말 크게 훈육을 했어.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혹시라도 민서가 그런 대화를 또 하면 그때도 참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요. 아니에요, 언니.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민서를 잘 타이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과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더 미안해요, 언니. 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내가 더 미안하다 하면서 겨우 전화를 끊었고 막내 오빠도 잘 타일렀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따로 왔죠. 그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런데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가 눈을 아침에 떴더니 집이 너무 고요하더래요. 그래서 방을 살폈더니 민서가 집을 나가고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민서가 찾아간 곳이 저희 부모님 집이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제 집을 하나 얻었거든요. 사무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서가 저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작은 고모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부모님이랑 자기 사이를 막 이간질하고 있다며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남의 새끼인 조카보다 배 아파 낳은 저를 더 아끼시죠.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보다 이해가 안 되어서 작은 오빠 부부랑 저를 집으로 호출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큰 오빠랑 언니네 가족이 저희 집에 오는 날이었는지 부모님 집으로 도착도 했고요. 그렇게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곳에서 민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왜곡된 진실을 고래고래 소리치며 퍼뜨렸어요. 저는 고작 10몇 살짜리 꼬맹이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난생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표독스레 노려보며 너 때문에 아빠가 나 때렸다고! 하면서 악을 쓰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상황이 소강되고 저희 부모님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결국 모든 진실이 그렇게 온 식구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오빠는 애딸린 미혼모랑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어서 집에서 기가 많이 죽어서 지내는 편인데 오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새언니는 죄인이 되어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고 민서는 천지분간을 못하면서 악을 써대더군요. 다들 저한테 속고 있다고 하면서요. 결국 저희 어머니는 정말 평소에 큰소리 한 번 안 내시는데 고함을 지르시며 이 만다물어? 어디 버르장머리도 없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천지분간 못하고 나서길 나서? 하셨어요. 그제서야 민서도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입을 헙하며 다물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세아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어디 내놓기야 아까워. 직업도 좋고 허우대도 좋은 아이여서. 그런데도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 막내가 설득한 것도 있고 이제껏 그 흔한 반항 한 번 안 턴 작은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하고 싶어 하길래 져준 것도 있고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컸던 것은 내가 본 너의 천성 때문이었다. 넌 모질지 못하고 착해서 적어도 우리 아들과 결혼했을 때 내 아들이 속 썩을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널 우리 가족으로 품었다. 니들이 민서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해했다. 내가 손주들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편도 아니고 심지어 니들 사이에는 이미 민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존중했다. 다른 며느리들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고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되었으니 내가 베풀었음 베풀었지 못해주진 않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 그런데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보답이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구나. 이렇게 천지분간도 못하는 아이로 키울 거면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말거라. 이미 결혼했고 독립한 자식이니 갈라서든 말든 내 알 바는 아니다만 얼굴을 보긴 싫구나. 너도 이제 시댁에 왕래할 것도 없어.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간간히 얼굴을 보는 것 제외하고 너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어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천둥발거숭이처럼 이렇게 집안을 휘저을 수가 있니? 그리고 그걸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엄마인 네가 휘둘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구나. 2번 다시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데리고 나가거라. 작은 새언니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머니 말씀이 틀리진 않았다 생각은 들어요. 어머니 눈엔 차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잘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상처가 될 만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얘기하신 것은 또 맞으니까요. 저는 정말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너무 커지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큰오빠랑 언니도 한숨을 쉬고 제게 잘못이 없다며 괜찮다고 다독여줍니다. 저도 저희 오빠랑 자기 엄마한테 혼났다고 할머니랑 할아버지 어려운 줄 모르고 찾아와서 그렇게 땡깡을 피우게 될 줄 몰랐어요. 엄마랑 아빠는 아직까지 화가 단단히 나셨고 작은 새언니는 제게 마음 쓰지 말라는 연락만 한 통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빠에게 물어보니 작은 새언니가 민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하는데 저희 작은 새언니는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작은 오빠도 제게 괜찮다고 민서가 제멋대로인 탓이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요샌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